지금 이 순간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와 출연자를 나타내는 해시태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7월 FOMC 마지막 금리 인상, 최종 금리 전망 이렇게 나타내봤습니다. 국내 시간으로 이번 주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6월 미국의 CPI 상승률이 또 이렇게 엄청난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이렇게 일자리 지표 등 경제 상황이 양호한 만큼 앞으로는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 상황이기도 한데요. 때문에 이번 달에도 25bp 수준으로 올리면서 금리 인상의 마지막 수순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FOMC는 10회 연속 인상 후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동결한 상황인데요. 긴축의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7월 FOMC에 대한 이야기 황스타그램에서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한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글로벌 투자자들의 눈은 또 FOMC를 향해 있습니다. FOMC가 정말 언제까지 저희의 이 눈과 귀를 사로잡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연준이 7월 FOMC는 베이비 스텝 가겠다, 한 차례 더 인상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또 한 매체는 99%다, 90%가 무조건 넘는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렇게 한 번 올리고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한 번 올렸다가 한 번 더 올릴지, 아니면 아니다, 안 올릴 수도 있잖아요. 결론이 나온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오창석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저희 돌려 얘기하지 않고 좀 돌직구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이번에 베이비 스텝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 시장에서도 사실 이제 거의 7월 FOMC는 거의 25bp 인상이 그냥 기정사실화 된다. 거의 확정이라고 보는 네네. 겁니까? 그 이후가 근데 사실은 중요한데요. 근데 그쵸. 시장에서는 근데 이제 7월에 끝나고 우선은 내년 한 1, 4분기부터 시작해서 올해 이제 금리 인상을 한 번 하면 미국 이제 연방금리가 5.50%거든요. 근데 그게 내년 연말에는 4%까지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에 사실 미국도 이제 막바지다라고 보는 맞죠. 건데 예. 내년에 그게 150bp 정도가 인하된다라고 보는 거면 오히려 7월 FOMC에서는 사실 이제 추가 금리 인상보다는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낼 거냐 아니냐 이제 사실 이제 그 부분을 주목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연준 내부 분위기를 보게 되면 굉장히 또 우려 부분을 또 굉장히 좀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금리 인상 끝났다 그런 얘기는 나오진 않을 거다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FOMC 회의에서 연준 의장이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끝낼게요. 금리 인상. 이렇게는 얘기 절대 저는 안 할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 이번에 포인트는 금리 인상이 멈추고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좀 보여줄 것이니까 그게 관전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미국이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가장 이제 통화 정책에서는 중요한 건 물가거든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는 물가 대비 이제 연방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런 부분을 사실은 봐야 되는데 우선 이제 그 연방 금리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지금 이제 이번에 있었던 이제 그 7월 FOMC에서는 사실상 이제 저게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1회거든요. 네. 1회에서 조금 더 올릴 수도 있다 연말까지. 그 정도는 보고 있지만 사실상 2회까지는 안 찍힙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사실 굉장히 좀 일부밖에 반영이 안 돼 있고요. 대신 이제 내년까지 보게 되면 이제 1회 인상 이후에 사실상 마이너스 5회면 이제 6회가 인하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금리로 이제 4%까지 인하하는 요런 이제 그 금리 패스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빨리 올린 만큼 어떻게 보면 좀 속도감 있게 그러니까 급속도로 안정을 찾는다면 CPI 지수나 코어 CPI나 이런 걸 본다면 좀 급속도로 안정된, 그러니까 빠르게 좀 금리가 안정되게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빠르게 내릴 수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은 이제 미국에서는 결국 이제 통화 정책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사실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이제 지난 이제 6월 FOMC
이제 인플레이션을 보게 되면 이제 3%까지 내려갔거든요. 네. 그리고 연준의 지금 이제 연방기금 금리가 5.25%, 뭐 5.5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제 실질금리가 플러스 2.5%까지 올라가거든요. 네네. 근데 이 수준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우선 첫 번째. 그리고 지금 이제 연방금리가 5.5%라고 하면 사실상 2000년대 이후 경기 침체가 왔던 이제 세 가지 사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이 있었을 때 네. 그때가 6.5%였고요. 아, 6.5였군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서프라임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 2008년 당시가 5.25%였고 네네. 사실상은 실질금리 수준을 보더라 실질금리라든지 이런 이제 금리 수준을 보게 되면 사실상 이제 그 역사적으로 그러네요. 두 번의 그 사이에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서브프라임 무기지론보다 이번에 한 번 더 올린다면 더 높은 수준으로 네, 맞습니다. 올리는 거네요. 그러면 네네. 어떻게 보면 추가 인상으로 뭐 경기 둔화라든가 뭐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다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 사실 이제 미국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지난 이제 3월에 이제 그 SVB 사태에서도 나왔듯이 네. 사실 이제 미국 중소은행들이 우선 지금 이제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건데 네네.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겠지만 이제 부동산 쪽, 특히 이제 미국 상업용 부동산 쪽이 굉장히 지금 올해 안 좋은 상황인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네네. 그때 뭐 서프라임도 사실 5% 넘어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망가졌고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주택 시장이 사실 이제 망가지면서 그게 왔던 건데 이번에는 이제 주택보다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 쪽이 좀 올해 연말에 결국 위기가 올 수 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보통 이제 장단위금리죠. 채권 시장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연방금리하고 이제 장기금리, 국채 10년 금리가 역전이 됐을 때 사실 1970년 이후 9번 경기 침체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다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음.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2000년대 이후 세 번의 경기 침체 사례를 보게 되면 그때보다도 지금은 오히려 이제 그 장단기 금리차 역전폭이 더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게 금리가 수준도 높고 장단기 금리차가 또 역전되면 또 뭐 신용경색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또 이제 결국 금융불안이 또 올해 연말에 오는 거 아니냐. 경기 침체 결국 이슈가 올해 특히 이제 내년 상반기에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지금 금리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이라는 게 좀 피부로 느껴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미국 경제학자 존 테일러 교수가 제시한 통화정책 운영 방법인 테일러 준칙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에 따른 적정 금리를 좀 추정해 본다면 네. 현재는 좀 그러면 좀 위험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우선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뭐 여기 이제 그 테일러 준칙 가지고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추정하는 금리를 보게 되면 네네.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이제 그 지표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이제 실업률이라는 부분, 네네. 이제 실업률이라는 부분이랑 또 하나는 이제 그 인플레이션 물가 부분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뭐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엄청나겠죠. 그리고 예, 깜짝 놀랐죠. 예.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 경제가 이러한 어떤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도 지금 경기 침체가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실업률 자체가 4% 이하,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잠재 실업률, 자연 실업률 그 수준보다 지금 낮거든요. 그렇다면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적정 금리의 레벨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미 이제 그 수준에 도달을 했거든요. 음.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지금은 이제 이게 뚝 떨어졌다가 저기 보시면 이제 파란 선이랑 지금 이미 만났는데 여기 만났죠, 네네. 마지막에. 지금 이제 3분기 때는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기저효과로 인해서 살짝 반등하거든요. 네네네. 그때 살짝 반등한 이후에 계속 빠지게 됩니다. 음. 특히 이제 올해 연말 정도가 되면 이제 적정 레벨 자체가 5% 이제 밑으로까지 떨어지게 되고요. 네네. 내년 연말에 가게 되면 거의 3% 수준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적정 금리 레벨을 봤을 때는 결국 내년에 금리 인하가 좀 불가피하다라고 보입니다. 금리 인하는 네. 내년에 무조건 할 것이다라고 네네. 좀 바라봐야 되겠군요. 아니 뭐 좀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실업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실업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좀 봐야 되는데. 네.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은행에 대한 이런 이자나 금리에 대한 이런 거 이자를 잘 갚는다라고 해석을 좀 해야지 이해가 쉬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돈을 잘 갖고 있으니까 별다른 금융 위기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생각해 보면은.
예,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지금 맞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이제 저희 이제 이코노미스트 이제 분들도 사실은 이제 그 이 미국 경제 특히 이제 고용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 고용 실업률은 굉장히 낮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그건 미국 고용 상황이 정말 좋은 거냐. 이제 질적인 부분을 얘기했을 때는 또 아니다라고 보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질적인 부분이라 이제 노동의 이제 노동값이 굉장히 높은 직군은 아니다라는 그쵸. 이야기인 네, 거죠. 그러니까 예. 예를 들자면 예전 같이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노동이라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사실은 제조업이거든요. 그렇죠. 제조업이라는 예. 부분이 사실 어떤 경제에 가장 이제 좀 밑바탕을 깔아주고 가장 좀 안정적인 어떤 일자리를 내보낸다라고 한다면 사실 미국은 아시겠지만 주급제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주간으로 이제 급료를 받고 사실 근데 서비스업이 거의 70% 정도로 차지하거든요. 근데 네. 그쪽 업적은 사실 굉장히 좀 이 벌러틸리티가 큰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어떤 제조업이나 이런 어떤 그 양질의 일자리는 줄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고용 불안정성이 큰 이런 이제 서비스업 위주로 이제 가고 있고 서비스업은 사실 이제 경기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좋아지면 한 번에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미국도 좀 경기가 좀 주춤주춤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미국 고용이 급격하게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사실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좋지만 이게 안 좋아졌을 때는 이게 다시 이제 반대로 또 굉장히 안 좋아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인 거죠. 네. 갑자기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네네. 갑자기 쏟아져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금리도 갑자기 막 인하를 한다거나 이런 모습도 네네. 뭐 볼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뭐 이 네네. 정도로 좀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희망적인 이야기는 한번 올린다는 뭐 기정사실화 되어 있지만 내년에는 금리를 좀 인하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거든요. 금리 인하라는 게 이제 뉴스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된다. 뭐 이런 네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말씀들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다. 그 정도까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환율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금융시장에 달러 약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면 국내 주식시장은 상승세잖아요. 네. 이런 기조가 하반기에도 좀 계속 좀 유지가 되어질까요? 어떻습니까? 예, 우선은 이제 지금 이제 외환 시장에서 가장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은 달러와 약세와 함께 사실은 이제 이제 주식시장도 강세가 같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작년 이제 4분기부터 이제 그게 이제 벌어졌던 현상인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작년에는 이제 그 달러화가 8.2% 사실 이제 그 강세가 됐었고요. 네네. 올해는 이게 2.2% 약세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거의 2년간의 어떤 달러 강세 사이클이 작년 4분기부터 우선 꺾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환경을 보게 되면 지금 글로벌리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글로벌 어떤 경기,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경기가 어쨌든 반등하고 있는 상황, 뭐 이런 부분들이 위험자산 선호 쪽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안전자산이 이제 그 안전통화인 어떤 달러화는 사실 약세 될 그렇겠죠. 가능성이 예,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 미국 금리 인상이 끝난다. 뭐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이게 이제 달러화 약세 시작이고 앞으로는 이런 달러 약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더 내릴 거라고 네네. 보십니까? 그렇다면 주식시장도 안정을 찾고 네네. 또 이런 금리도 이제 내릴 거다. 뭐 이렇게 좀 방향은 그쪽으로 좀 가고 있긴 하네요. 네네. 어떻게 보면 상황 자체가 하반기에도 그럼 계속 내릴 거라고 생각하시고 엔화는 어떻습니까? 요즘 국내에서 엔화 열풍이 좀 불고 있잖아요. 네네. 예. 엔화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지금까지 이제 엔화가 좀 약세를 보였던 이유는 결국 통화 정책의 어떤 그 차별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리하게 다 금리 인상을 한 상황에서 그렇죠. 엔화는 혼자 나홀러 양쪽완화했죠. 했던 부분이고. 네네네.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엔달러 환율이랑 이제 그 균형 환율 요 이제 차트가 있는데 네네. 요건 이제 균형 환율 수준 대비가 몇 퍼센트 정도 수준에 지금 있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이게 역축인데 오른쪽 보시면 이게 한 70 정도에 와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 정도에 와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한 30% 정도 저평가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세 자체가 지금 과하다라는 거고. 약세가 과한 네네, 겁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사실상은 이게 뭐 이번에 이제 뭐 거의 140엔대 뭐 중반까지 이제 엔달러 환율이 갔었는데 이게 미국이 통화가 강세가 됨에도 불구하고 네네. 최근에는 약세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약세가 됐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 거의 역사적으로는 가장 이제 좀 약세폭이 컸던 뭐 이걸 이제 엔원 달러로 말씀을 드리면 아베노믹스 당시에 그때 이제
한 800원대 잠깐 갔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최근에도 800원대 외노 달러가 찍었죠. 갔었습니다. 두 번 그러니까 찍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쌍바닥이라고 하죠. 보통 맞습니다. 그래프로 보면은. 네네. 예. 그 수준이면 사실상은 이제 아베노믹스 초기에 극한까지 지금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게 결국은 밸류에이션 측면은 굉장히 지금 밑에 있는 게 맞고 엔화는. 근데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로는 이제 통화 정책이 좀 분위기가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네네네. 이번에 이제 구로다 총리 이후에 지금 새 이제 통화 정책 수장이 바뀐 다음에 처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선은 아직까지는 통화 완화를 지속하겠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제 어떤 인플레이션 부분의 어떤 상황을 봐서 네. 중장기적으로 이제 이제 어떤 그 부작용들을 이제 조금씩 해소해 나가겠다. 사실은 일본이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YCC라고 해서 장기 금리 자체를 지금 그 낮게 유지하고 있는데 네. 그걸 조금씩 올리겠다. 금리를요? 네, 우선은 장기 금리 자체를 올리고 네.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지금 한 수년간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부분도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결국은 올리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미국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하게 통화 긴축은 끝나가는데 중장기적으로 엔화는 또 이렇게 통화 정상화 쪽 어떻게 보면 긴축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어떤 그 원엔 환율도 사실은 이제 엔화의 어떤 상대적 강세 흐름 뭐 이런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본이 지금 진짜 완전 반대로 가면서 엔화가 이 정도까지 떨어질 줄은 몰랐는데 저도 800원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경제 공부를 한 이후로. 뭐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지금 좀 네네. 사는 게 가장 바닥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도 될까요? 네네. 실제로 지금 이제 6월달 이제 그 거주자 외화 예금을 보면 네. 그러니까 지난 이제 6월에 일본 엔화 예금 자체가 가장 월간 기준으로 가장 많이 늘었어요. 그렇구나. 사상 최대로 늘었고 네.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엔화 투자의 열풍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엔화 투자 열풍, 일본 네. 주식 열풍까지. 맞습니다. 심지어 일본 저도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서울보다 물가가 싸더라고요. 전 좀 약간 당황스러울 정도로 예, 그런 경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FOMC 그다음에 뭐 금리 그다음에 통화 정책 전체적인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황스타그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자, 오늘 당첨자 여기 나가고 있죠. 이분께 오늘도 역시 졸탄의 티켓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점점 좀 무더워지고 있죠. 건강관리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역시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